지금 일본에선 단 하나의 쌀이 국가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봄, 일본 열도 전체가 이상한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도심 대형마트의 쌀 진열대는 텅 비었고 편의점에선 삼각김밥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쌀 대란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정부는 21만 톤에 달하는 비축미를 긴급 방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작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쌀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실제로 유통된 쌀은 21만 톤 이상 부족했습니다. 쌀은 있었지만 국민들은 사지 못했고 밥상은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와중 도쿄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쌀, 이름도 낯선 외국 쌀이 SNS와 블로그, 온라인 후기 속에서 등장했고 어느새 조용한 파동처럼 일본 가정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이카리보다 부드럽고 더 향긋하다. 가격은 절반인데 맛은 2배다. 입에 넣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소문 중심에는 한 일본 여성의 짧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순식간에 일본 사회의 파장을 일으켰고 그녀가 경험한 단 하나의 밥 한 숟가락은 일본 농업의 패러다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 번의 출장이, 한 그릇의 밥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고정관념을 뒤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한 숟가락의 밥이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소개할 사연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서울을 거쳐 다시 일본 니가타의 한 논밭까지 이어지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봄, 일본의 쌀값은 불과 1년 만에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국 마트에서는 쌀이 동났고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이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 쌀값은 5kg당 2,300엔이었지만 2025년 4월 현재는 7,100엔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208%의 상승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작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보다 오히려 수확량은 2.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유통량은 21만 톤 이상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혼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시민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정부로 향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괴리 속에 수많은 가정의 밥상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저 역시 자취방의 빈 밥솥을 바라보며 막막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34살 직장인 아만의 유리입니다. 대단한 직책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매달 빠듯한 월급으로 도쿄 생활을 이어가는 평범한 사무직 여성입니다. 자취 생활도 어느덧 7년 차에 접어들었고 도시의 물가와 외로움에 적응하며 나름대로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며칠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쌀이었습니다. 원래 10kg짜리 쌀을 사면 2달은 좋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kg도 사기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는 품절이라는 종이가 붙었고 있더라도 가격이 4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밥을 포기한 지 일주일. 저는 그간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한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유리 씨, 급한 요청 하나 있어요. 이번 주에 예정돼 있던 한국 출장, 내가 갑작스레 빠지게 됐는데 혹시 대신 가줄 수 있나요? 회사 팀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출장의 목적은 스마트 농업 박람회, 미래 식량 산업을 주제로 한 전시회였고 저희 팀은 일본 농업과 비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팀장님이 가기로 했던 출장이라 별 기대 없이 받아들였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조금 설레게 했습니다. 한국이라면 K-드라마, K-팝 정도로 알고 있었고 음식은 맵다는 인상 외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쌀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일본 쌀이 최고라는 믿음은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김포 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도 여전히 뉴스에서는 쌀 대란 보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21만 톤 사라진 쌀, 정부의 늦장 대응이라는 자막들이 화면 아래를 바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걷히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생각보다 넓고 복잡했고 첫인상은 이상하리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부터 저는 작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줄도 없었고 입국 심사관은 일본어 인사까지 건네며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7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만 40분을 기다리던 제게는 조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다음날 박람회 준비를 위해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AI 재배 시스템, 자동화 수학 로봇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저 형식적인 출장으로 여겼습니다. 자료 몇 장 챙기고 시간 나면 한국 화장품이나 좀 사오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호텔 조식 뷔페에서 마주한 그 한 숟가락의 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 호텔 조식당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갓 구운 김, 그리고 보통의 흰쌀밥,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접시에 담았고 습관처럼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퍼지는 따뜻한 향기와 고소한 맛, 탱글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까지 살아있는 밥맛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온 어떤 밥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밥 맞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을 지나던 호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밥, 혹시 특별한 쌀로 지은 건가요? 직원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국산 쌀입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보통 쌀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일반 쌀이라고요? 일본에서라면 5kg에 7,000엔도 넘는 고급 고시이카리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평범한 밥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 숟가락은 제 인생의 가장 조용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제 입이, 제 몸이 그 질문에 이미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밥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자료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제 상식을 깨뜨리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호텔 아침 식사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회는 서울 도심 한복판, 코엑스라 불리는 대형 복합 전시장 안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농업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여전히 논밭과 비닐하우스를 떠올렸는데 도시 한복판에 유리로 된 건축물 속에서 농업 전시회가 열린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고 의외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LED 스크린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래 농업의 새로운 물결, 스마트 라이스 이노베이션이라는 문구가 번쩍이며 거대한 벼의 이미지가 초고속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수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각 부스마다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패널과 시연 영상, 체험 장비들이 가득했고 저는 준비해 온 자료 목록을 펼쳐들고 쌀 재배 기술이 소개된 부스로 먼저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부스 위에는 AI 기반 스마트 라이스 파밍 시스템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한 엔지니어가 열정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벼가 심어진 시점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토양의 수분, 일조량, 병충해 여부, 생육 속도까지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재배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그의 말은 빠르고 간결했지만 내용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실제 논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다는 실시간 모니터가 연결돼 있었고 벼 한 포기 한 포기의 상태가 수치화되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에는 수온 24.1도, 토양 수분 67.8%, 질소 농도 1.02m 같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의 생명 모니터링 수준이잖아. 설명을 마친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요?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쿄에서 왔어요. 한국과 일본의 농업 기술을 비교하는 자료를 수집하러 왔습니다. 그는 반갑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반가워요.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상용화되었나요? 그 물음에 저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자동화 시스템은 일부 대규모 농장에서나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수동이고 관행 농업이 많습니다. 드론도 실험 단계이고요. AI로 논을 관리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생산량 28% 증가했고 불량률은 0.02%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노동력 절감 효과가 커서 고령 농가에서도 점점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술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말이 저에게는 묘하게 부끄러움처럼 다가왔습니다. 같은 아시아, 같은 벼농사 문화권에서 어떻게 이토록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 있는 걸까요? 그때 엔지니어가 저를 부스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논을 재현한 가상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드론이 벼 위를 날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벽면 스크린에는 벼가 자라는 영상과 함께 AI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비료 분사 시점, 물 공급량, 수확 예측 날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게 전부 자동인가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논의 상태에 따라 스마트폰 알림도 옵니다. 농민은 앱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만 하면 돼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논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러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안타까움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일본 니가타에서 소규모 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벼를 심고 물을 주고 허리 굽혀 벌레를 잡는 그 모든 일을 아직도 손으로 하십니다.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이마에 수건을 동여맨 채 하루 종일 논에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벼가 AI의 계산 아래 자라고 있었고 농민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쌀값은 비싸지 않나요?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쌀값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는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초기 설비는 비용이 들지만 인건비와 실패율이 낮아져서 평균 생산 단가는 떨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유통하는 쌀은 10kg당 18,000원, 일본 엔화로 하면 약 1,800엔 정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일본 쌀의 평균 가격은 같은 무게 기준으로 7,000엔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맛은 어제 아침에 제가 경험한 대로 도리어 한국 쌀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람회의 모든 부스를 돌아보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직 농장, 수경 재배, 태양광 연동 농업 시스템 등 기술들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여전히 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쌀을 기술로 만들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정성과 전통만으로 버티고 있구나. 물론 정성도 전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거부한 채 전통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국은 단지 맛있는 음식과 K-팝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한국이 진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쌀 직구 가능할까? 그리고 그 검색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녁. 저는 노트북을 펴고 하루 동안 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는 기술별 특징과 장점이 나열되었고 비교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한국의 기술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노동력 절감 항목에는 9점, 품질 안정성에는 9.5점, 가격 경쟁력에는 무려 10점을 줬습니다. 반면 일본의 전통 농업 시스템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5점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손끝으로 숫자를 누르면서도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평가일까요? 저 자신이 이 점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박람회 주최 측에서 마련한 실제 스마트 농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근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 논이 펼쳐진 평야를 지나자 마치 공항, 관제실 같은 현대적인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스마트팜 통합 관제 센터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고 직원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차가운 냉기와 함께 스크린 수십 개가 벽을 메우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좌석에서 조용히 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모든 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공간입니다. 병충해 발생 위치, 토양 수분, 생육 속도, 일조량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죠.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치 미래 속을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공간, LED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화면, 자동으로 전멸하는 드론 경로 정보, 실제 논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관제실 뒤편, 유리문을 열고 나가자 바람이 뺨을 스쳤고 그 너머로 넓은 논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논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기를 타고 센서 장비가 떠다니고 있었고 벼 사이에는 작은 기계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기계의 저음 진동뿐이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내기는 자동 로봇이 진행했고 드론은 하늘을 돌며 데이터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건 자동 모내기 로봇입니다. 하루에 2헥타르 작업이 가능하고요. 혼자서 3명의 일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저 건물, 저게 수확 이후 가공센터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쌀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건조, 도정, 선별, 포장을 진행하고 있었죠. 각 포장지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었고 직원이 스캔해 보였습니다. 이 코드 하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배되고 가공되었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배 농장의 이름, 수확일, 품질 등급, 습도 관리 이력까지 모두 투명하게 표시돼 있어요. 저는 그 QR코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단 한 포대의 쌀에도 이토록 정밀한 데이터와 신뢰가 담긴다니.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정교한 과학, 그리고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식문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니가타에서 35년 넘게 쌀농사를 지어오신 분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식 셋을 키워내기 위해 몸밭에 온 힘을 쏟아오신 어머니, 새벽마다 일어나 모심고 물대며 살아온 분이죠. 어머니, 저 한국에 와 있어요. 출장 때문에요. 그래, 한국은 어때? 쌀은 좀 비싸니? 아니요. 오히려 더 싸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제가 여기서 본 쌀은요, 그냥 쌀이 아니에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고, 어머니도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이곳에서는 AI가 논을 관리하고, 로봇이 모를 심고, 드론이 병충해를 감지해요. 그리고 한 포대의 쌀이 그 자체로 하나의 데이터 파일처럼 관리돼요. 모든 소비자는 QR코드만 스캔하면 그 쌀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 한국이 그렇게까지 발전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허탈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쌀로 밥을 먹었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일본 고시이카리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향도, 식감도, 심지어 따뜻한 온도까지 다 더 좋았어요. 말을 끝낸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시이카리보다 더 맛있는 쌀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일본인의 자존심이자 문화였고 어머니의 생계이자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감각과 입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그게 그렇게 맛있단 말이지?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신념이 스르륵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놀람, 죄책감, 반성,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감탄까지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누구에게 뒤처지는 걸 인정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단단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켜고 한국의 쌀을 일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뜻밖에도 꽤 많은 사이트가 일본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고 배송도 문제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 몫으로 10kg짜리 스마트팜 쌀을 주문했습니다. 배송까지 약 5일. 그 짧은 기다림이 저에겐 길고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다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5번째 날 아침, 일본 니가타의 저희 집 앞마당에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택배 박스 위에 인쇄된 낯선 글자, 발신지, 서울, 수취인 사토 요시의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지난 며칠간 저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바로 그 쌀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장을 열어본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끔히 인쇄된 한글 표지, QR코드, 스마트 재배 인증 마크,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한 그 쌀이에요. 한번 드셔보시고 싶다고 하셔서 일본으로 주문했어요. 어머니는 박스를 열어 쌀알을 손에 쥐어보셨습니다. 알이 곱네. 색도 밝고 향도 있구나. 손끝으로 몇 번 만져보시던 어머니는 씻은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맞췄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주방 안에는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고소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고 묘하게 단내가 섞인 그 향은 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호텔에서 처음 그 밥을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이 완성되자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다르구나. 그 목소리엔 질투도, 분노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솔직한 감탄이었습니다. 씹을수록 향이 올라오고 밥알이 혀에서 퍼지네. 무르지 않으면서도 차져있고 텁텁함이 하나도 없어. 이런 쌀도 있구나.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숟가락을 들고 이번엔 더 크게 떠입에 넣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씹으셨습니다. 마치 그동안 품어온 어떤 묵직한 생각들이 그 밥알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우리 노네도 저런 거 해볼 수 있을까? 그 한마디는 너무나도 조용했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스마트팜 솔루션 업체에 연락했고 몇 가지 일본 내 기술 보급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아직 도입 사례는 적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리한 자료를 어머니께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자동 수분 센서, 토양 분석기,
작은 모내기 로봇부터 도입해 볼 수 있는 시스템들, 초기 비용이 드는 대신 인건비와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는 시뮬레이션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땅을 버릴 순 없지. 사람이 못하면 기계라도 써야지. 이후 몇 주 동안 어머니는 마을 농협회의에 직접 참석해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심지어 니가타 지방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방송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한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이제는 기계한테 배우게 생겼네요. 늦게라도 시작하면 안 늦은 거지요. 밥은 잘 지어야 맛있어요. 그런데 잘 짓는다는 건 정성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영상은 지역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이후 동네 농민 중 몇 명은 어머니와 함께 스마트 관제 시스템 시연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칼럼이 지역 경제 신문에 실렸고, 한 지역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경험을 인터뷰로 소개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 쌀을 극찬한 외국인이라는 타이틀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말해야지. 그게 내가 해야 할 말이라면 해야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 인터뷰는 예상보다 반응이 컸습니다. 고시카리보다 맛있는 밥이 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인터뷰 속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SNS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달렸습니다. 우리 애도 농업은 죽은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 인터뷰 보여줘야겠어요. 한국이 이런 쌀을 만들다니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이제 우리도 전통만 고집하지 말고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방송 이후 저희 회사의 기술연구 부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저희 보고서와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자료 수집차 시작된 단순한 출장. 한 그릇의 밥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는 제 주변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논 한가운데에 작은 흰색 기계 하나가 설치되었습니다. 센서 1개, 스크린 하나, 스마트폰 앱 하나. 그것이 그 넓은 논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매일같이 확인하십니다. 오늘 물 온도는 22.3도야. 비료는 내일 조금 더 주면 좋겠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쌀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쌀만이 아니라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변화는요, 거창한 법안이나 대기업의 발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밥 한 숟가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향긋했던 그 쌀밥 한 그릇이 저희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었고, 저희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는 작은 마을의 논밭에도 변화를 심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중심에 있던 그 하얀 밥알, 그 조용했던 밥 한 그릇의 진실이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쿄에서 밥 한 숟가락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저 아만의 유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겐 단지 밥 한 숟가락이었고 그 따뜻한 한 그릇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익숙해서 늘 그래왔으니까 하고 지나쳤던 일들, 사실은 그 안에 바꿔야 할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술과 전통, 효율과 자부심,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밥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밥 한 숟가락의 기억이 있다면, 혹은 오늘 처음 한국쌀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졌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밥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식탁 위에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